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증상, 흔히들 이제 겪게 되는 증상들과 또 진단,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뭐 전립선이나 또 방광 이상이 있는 경우, 또 현재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거나 궁금증, 또 학생들 방학 하면서 이제 계약을 했죠. 네, 아이들 뭐 포경 수술이라든가 또 어른들의 뭐 성병 모두 좋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날씨도 풀리고요. 이제 3월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씨 풀리면서 특별히 뭐 이상 질환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들 어떤 분들이 좀 아무래도 있는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네. 뭐 야외 활동을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집에 실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실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은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못 느꼈던 배뇨와 관련해 가지고 소변을 뭐 자주 본다든지 밤에 자주 보다가 뭐 자주 깨가지고 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해서 뭐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든지 그렇게 연관해서 배뇨곤란을 호소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네. 또 뭐 겨울철은 뭐 요즘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등교 일정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혼란을 겪었을 텐데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포경 수술을 한다든지 그래서 평상시에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 이런 수술적인 치료들 받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개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새내기라 그러면은 초등학생들 평상시 집에 잘 있다가 학교 가면은 소변 자주 마렵고 적응이 안 돼서 엄마한테 학교 가기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 병원도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뇨와 연관돼서 비뇨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제 나이 들면 여성들은 이제 갱년기 또 남성들도 그렇고 밤에 그렇게 자주 깬다고 하시는데 네. 잠을 못 자는 거하고 소변 자주 배뇨 현상이 있는 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다가 한 번 정도 깰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게 두세 번 되다 보면 수면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에 되게 이상하게 불편해지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직장 집 뭐 그러니까 5인 이상 뭐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술 마시는 부분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잠을 못 주무시고 직장 나가면은 오히려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와 연관해서 야간 빈뇨 생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이제 주변 사회생활 뭐 이게 사회 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젊은 분들은 뭐 사회생활하고 연관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신체의 변화, 이제 노화와 연관돼 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뭐 전립선 비대증의 뭐 후유증, 합병증으로서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수분 섭취를 또 집에서 아무래도 생활하시다 보니까 차 종류라든지 이런 음료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밤늦은 시간에. 그래서 뭐 밤늦은 시간까지 뭐 운동 경기 보시고 뭐 영화 보시고 뭐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야간에 음료를 드시는 경우 또 아무래도 또 좀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야간 빈뇨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질환하고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하고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불면증은 이 배뇨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예.
사례별로 좀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남성인데요. 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한번 소변을 보려면 힘을 줘야 조금씩 나옵니다. 게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도 힘들어서 속옷이 항상 축축하고 냄새가 나는데 이 원인이 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60대 이상 되면은 노화와 연관돼서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가장 배뇨와 밀접한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보통은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 보려고 화장실 가면은 한참 서 있어야 되고 또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라는 걸 또 많이 호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방광 용적이 줄어들게 되면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야간 민뇨 증상이 또 생기세요. 또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또 이제 그 마지막에 또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소변을 다 보고 났는데 몇 방울 뚝뚝뚝 떨어져서 옷이 축축하게 젖는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찌린내라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 그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냄새가 좀 나시고 나이 드시면은 냄새 많이 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하면 초기 증상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검사를 하셔서 전립선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먼저 측정해보고 본인이 생각할 때 약을 복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약을 좀 복용하셔서 배뇨곤란 주로 이제 배뇨지연 그 소변 나오는 입구 쪽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열어주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잔뇨감으로 인해 가지고 소변 또 마려우시면은 잠 못 주무시니까 야간 빈뇨를 해결할 수 있게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방광을 이완시킨다든지 아니면 소변에 의해서 자극되는 부분을 좀 그 자극을 둔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들을 받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생활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은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네,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많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 중에 이제 저장 장애가 있는데 그런 저장 장애는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해 줘야 되는데 나이 드시면서 방광 근육도 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 같은 거 새로 샀을 때는 탄력성이 좋아서 잘 튀겨지지만 오래 둬놓으면은 단단해져서 바람도 빠지고 탄력성도 떨어지면 그 안에 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방광의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실금 증상, 절박요실금이라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또 동반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2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이 집 근처 병원에서 전립선 초음파를 했는데 이 전립선 내에 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보통 나이 드셔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4, 50대 정도 되셨는데 배뇨와 연관된 증상들, 소변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온다든지 잔여감이 있다든지 이래서 방광 입구에 어떤 하부요로 폐쇄 증상을 일으키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전립선이 커진 것도 확인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전립선의 어떤 변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도 형성이 돼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립선을 보다 보면 이제 돌이 형성, 석회화 음영이라 해서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전립선 결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로결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로결석은 뭐 파이프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 있어서 물이 통과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없어지게 되지만 전립선 결석 같은 경우는 파이프 자체 내에 붙어 있는 뭐 우리가 산호초처럼 붙어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살 속에 아니면 사과 안에 들어 있는 씨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 결석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그게 빠져나오는 결석은 아니시고요. 그 자체가 비감염성 결석이라 해서 뭐 돌이 안에 있지만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30, 40대 남자분들 고민 중에 전립선 염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전립선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결석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둬도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보통은 쉽게 생각하면은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립선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액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다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전립선 결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전립선 고유의 기능을 없애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항생제 치료를 함으로써 이 염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뭐 또 자체로 갖고 있다 해서 배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전립선 자체 결석으로 해서는 고통은 크게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 부수적으로 염증 치료가 좀 까다롭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굳이 치료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 60대 이후 70대, 80대를 거쳐가면서 전립선 고유의 기능보다는 배뇨와 연관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배뇨 지연이라든지 뭐 빈뇨라든지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 심화된 경우에는 전립선 자체 조직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부수적으로 전립선 결석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전립선 결석 자체만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염증이 생기거나 뭐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인데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냐고요? 네. 병원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비뇨기과를 찾으신 분들이 병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셔도 선뜻 오지 않으세요. 보통 이제 오셔서 저도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망설였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언제 찾아와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신 경우, 그런 증상들이 반복되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 오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전립선 암과 연관돼 가지고 나타난 증상으로 뭐 사망하셨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건강 염려증, 본인도 전립선 암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자가 진단했을 때 환자 아닌가 할 수 있는 거를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지금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으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보다는 대개는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을 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 소변 자주 본다, 아니면 보고 시원하지 않다, 자주 마렵다, 밤에 자다가 한 번 이상 깬다,
뭐 마려운 소변을 참지 못해서 화장실 가기 전에 지린다든지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50대 중반 고혈압 환자로 약 5년 전부터 세 가지의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지만 약 1년 전부터 발기부전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비아그라를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요즘에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대별돼서 이제 비아그라로 많이 알고 계신데 그 이제 파랗게 돼 있는 상품명으로 비아그라로 이제 고유 명칭처럼 돼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아주 이게 대표적인. 상품명인가요? 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우리가 뭐 제가 환자분들 발기 잘 안 되시고 그럴 때 병원을 내원하신 분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 중에서 중국 음식점을 찾으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물어보시면은 대부분 우리가 짜장면 아니면은 짬뽕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발기부전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대별되는 비아그라가 있고 노란색으로 대별되는 시알리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라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에 의해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안 맞고 부작용이 크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기부전이 유발되는 경우가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당뇨라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처럼 혈압 강화제를 3가지 이상, 2가지 이상 복용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음경도 하나의 큰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혈관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혈압 강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발기부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을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혈압 강화제인 항고혈압제에 유발될 수 있는 발기부전이 아닌지를 일단은 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다른 원인, 고혈압의 고유의 부작용,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뭐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 같으면은 혈압 강화제 사용하는 거 상관없이 약을 복용하셔도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는 약을 먹는다 해서 금방 치료가 돼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 일단은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시는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방광염이라든가 전립선, 또 뭐 성병, 또 요로 결석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전립선이나 방광의 이상 증상들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며칠 전부터 고추 끝이 따끔따끔 거린다고 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고추가 약간 빨갛게 보이는데 아직 포경 수술을 해주지 않았다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 3월 되면서 지난주에 개학을 했는데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뭐 2학년 이제 1년 적응한 상태에서 집에서 좀 생활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엄마가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기두 포피염이라 그래서 음경 기두를 덮고 있는 포피 안쪽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염증 이물질 같은 게 끼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진행돼서 피부에 염증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기두라고 하는 것은 포피에 의해서 덮여져서 보호받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뭐 3학년, 4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기두 포피 주변으로 해서 이물질이나 분비물, 치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염증, 세균 감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기 30살이 넘고요. 네. 약간 장애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소변을 그렇게 자주 넣더라고요. 네. 조금 있다 놓고 그게 무슨 장애 때문에 그런지 네. 아니면은 그쪽이 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거 뭐 어떻게 지금 장애가 있다 그랬는데 지적 장애인가요? 아니면 신체 장애? 네. 예. 보통은 이제 지적 장애 있는 경우에는 표현하는 거 이렇게 뭐 마려울 때 실질적으로 소변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를 뭐 나이가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방광이라고 하는 곳에 소변이 저장돼 있다가 소변을 보게 되는데 그런 횟수는 뭐 하루로 따지면은 눈 뜨고 생활하는 시간으로 해서 하루에 4번 정도, 보통 한 서너 시간 정도에 한 번씩 보는 게 배뇨 보는 게 정상인데요. 보통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런 방광 자극에 대한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만 참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자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시간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많이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날은 또 괜찮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기능의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센서가 거기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자극은 뇌에 가서 전달이 되고 뇌에서 다시 지시를 내리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광 자극이 예민한 경우는 뇌에서 바로바로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이상 반응이라고 하면은 빈뇨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염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소변 검사를 해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주 보는 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소변 양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고요. 소변 양이 보통 소변컵 우리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컵 정도에서 2컵 정도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소변 양이 그 정도 돼서 자주 본다면은 뭐 많이 먹어서 많이 나오니까 자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한 컵 이하 뭐 반 컵 정도인데 자주 간다면은 예민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염증 상태가 없고 예민하다면 과민성 방광 쪽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제 같은 경우 방광 수축을 저해하거나 방광을 이완시키는 약물들을 쓰면 지금 빈뇨는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려우시더라도.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틀림없이 전립선 비대증 같은데요. 네, 예. 이 증상이 생겨버서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소변을 자주 보고 네. 또 밤에도 3번 이상 소변을 봐야 되고 네. 그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 또 약을 먹으면 안 좋은 또 여건들이 있어서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 약 대신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나 생활 양식이 혹시 없나 싶어서. 네. 일단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서 80이에요. 아, 그래도 뭐 건강하시면 제일 좋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 생기는 방광 자극 증상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지금까지 생활하시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면 좋은데 검사를 해보시고 전립선 크기에 대해서도 측정해보고 아니면 다른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검사도 안 하신 상태고 약 먹으면 또 오래 먹어야 된다니까 그것도 네, 한 부담스럽고.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일단 조언을 드리자면은 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목소리 말씀만 들어도 건강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여명이라서 남은 생활을 좀 편안하게 생활하시려면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것 좀 뭐 음식을 말씀하셨으니까 약은 혈압약,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약 먹는 것처럼 약을 먹게 되면 일단은 계속해서 복용하셔야 되는 게 정답이세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시니까 아마 그것은 전문가하고 좀 상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물어보셨으니까 전립선 좋은 음식은 토마토나 뭐 이런 굴 종류, 요즘에는 뭐 크랜베리 같은 것도 좋은데, 일단은 뭐 가장 쉬운 거는 많이 있는 게 토마토니까 토마토 같은 거 드시고 카페인 음료 적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네. 같은 것도 안 좋겠네요. 네, 예. 네, 어르신 방송 시간이 다 네, 돼서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좀 전화 일찍 주세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모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